지은호, 너 2달만 버텨. 그동안 나 옆에 붙어 있을 거니까 도망가지 마.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 파탄 이후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이지혁이 카페 창고에서 사업을 준비하겠다며 얼굴을 들이밀던 밤이었죠. 지은호는 여기 말고는 숨 쉴 곳이 없어서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지혁을 보면서도 쉽게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선배, 2달이면 끝내겠다는 약속 지키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고 지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는데요. 끝낼 건 내가 나가는 거고 지켜야 할 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그 둘 다 지킨다. 단호한 눈빛이었지만 지은호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갈등은 일상처럼 찾아왔습니다. 창고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커피 내리는 소리와 섞여 지역의 공구 소리가 파고들었고 지은호는 작은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선배, 그 장비는 낮 시간엔 자제해주세요. 손님들이 민감해해요. 그러면 지역은 알았어. 대신 오늘 밤은 좀 길 거야. 견딜 수 있지? 라고 간단히 받았죠. 말끝마다 반말이지만 놀랍게도 무례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더 많으니 반말을 하는 게 맞지라고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카페와 집을 오가는 동안 지은호의 하루는 짧아졌고 소문은 반대로 길어졌습니다. 재벌가랑 엮였대. 근데 또 아니라더라. 서로 다른 말을 섞어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침묵을 지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동생 지강호의 이름이 댓글창 어딘가에서 얼핏 보일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며칠 전 결제 취소가 비정상적으로 반복된 흔적이 발견되면서 내부 접근 의심이 나왔고 지강호의 휴대폰 닉네임이 라우터 접속 목록에 찍혔다는 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강호는 내가 직접 누른 건 아니라니까라고 말끝을 흐렸고 지은호는 그럼 내 폰을 누가 썼는지부터 생각해 보자고 겨우 달랬습니다. 지역은 엑셀보다 묵직한 노트를 펼쳐 시간대별 정리표를 만들었습니다. 마감 직후에만 취소가 몰렸어. 같은 IP, 같은 단말.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은호가 그만해요. 더 키우지 말아요라며 손을 막아도 지역은 키우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야라고 짧게 잘랐습니다. 너 오늘 숨 제대로 못 쉬었지? 그러니까 더 빨리 끝내야 돼. 숨통 트이게. 말투는 거칠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 와중에 박성재가 카페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은호 후배 괜찮아요? 그는 늘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고 지역과 짧게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전 같으면 농담 한마디로 공기를 풀었을 성재였지만 오늘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결제 대행사 쪽에 연락해놨어요. 취소 패턴 차단 패치 바로 올리라고 했어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난 시간대랑 접속 흔적 더 캘게. 성재가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은호 후배. 오늘은 나도 여기 있을게요. 지은호는 고맙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지만 두 남자의 등 뒤로 얇은 전선이 깔리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점심 피크가 끝날 무렵 사소한 사건이 큰 파동으로 번졌습니다. 몇몇 손님이 큰 소리로 수군거리며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고 악의적인 문장을 자막처럼 얹어 찍어 올리는 걸 지은호가 맞닥뜨린 겁니다. 촬영은 허락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중히 말했지만 비웃음만 돌아왔죠. 이제 와서 재벌딸 행세 접어요? 같은 말이 공기중을 찔렀습니다. 순간 지역이 창고에서 튀어나와 카운터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 한 단어였지만 기합처럼 눌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 지금부터 봐라. 촬영, 업로드 다 기록한다. 여기까지. 반발이 나오려는 찰나 성재가 경찰 연결했습니다. 바로 오실 겁니다라고 차분히 불을 껐고 사람들은 눈치를 보다가 흩어졌습니다. 난동이 잦아든 뒤 지은호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내려갔습니다. 손등에 묻은 커피를 닦으면서도 손이 떨렸죠. 그때 지역이 얼음팩을 내밀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 손 떨리는 거 다 보인다. 숨 고르자.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은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왜 또 이 사람이 내 옆에 서 있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호, 너 어제처럼 또 도망가면 난 더 이상 못 참아. 너까지 없으면 나 혼자 뭐하냐. 카페 문을 열자마자 지역이 던진 말에 은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밤새 마음을 추스른 게 무색하게
지역의 반말은 늘 직진이었죠. 선배 저는 여기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지역은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알아. 근데 너 힘든 거 내가 다 같이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 버리지 마. 짧은 대화였지만 은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갈라지듯 흔들렸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동네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카페를 들렀습니다. 여기 아니야? 기사에 난 곳? 아니래도 뭔가 수상하잖아.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결국 한 손님이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호가 다가가 정중히 말했죠. 손님, 저희 동의 없이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대꾸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자유 아니에요. 어차피 기사에 다 떴는데. 순간 지역이 카운터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만해. 여긴 영업장이고 사람 사는 집이야. 다시 카메라 들면 경찰 불러. 단호한 목소리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들어와 손님들에게 법적 대응을 언급하며 차분하게 정리했고 소동은 가까스로 가라앉았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뒤 은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컵을 닦다가 놓칠 뻔한 순간 지역이 다가와 얼음팩을 쥐어줬습니다. 너 손 떨리는 거 다 보인다. 숨 고르자.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은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왜 또 이 사람이 내 옆에 서 있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도 불안이 이어졌습니다. 지강호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정순이는 문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강호야, 제발 나와. 내가 뭘 잘못했든 가족한텐 말해야지. 은호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 때문에 다 망했어. 내가 바보같이 폰을 넘겨줬어. 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망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돼. 근데 내가 숨어버리면 진짜 끝나는 거야. 나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나랑 같이 서. 지강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이번엔 잘할게. 방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지역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 잘했네. 나보다 훨씬 세게 말하더라. 은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전 그냥 누나니까요. 그러자 지역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강호도 버티는 거야. 며칠 뒤 이상철의 퇴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다정은 미역국을 끓이며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서 애들이랑 밥 먹어요. 그게 제일 큰 보약이에요. 조옥래는 옆에서 내가 김치 썰어줄게라며 분위기를 띄웠고 김장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탁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식사 도중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상철은 괜찮다고 했지만 지역은 그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상철은 흐릿한 눈빛으로 아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역아, 내가 붙잡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절대 놓지 마라.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말이 지역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이가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딸 영나와 함께였죠. 영나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언니, 오늘은 제가 주문할게요. 따뜻한 라떼 2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잔을 건네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가 홀더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넌 내 딸이니까 내가 지켜야 해. 하지만 개입은 하지 않겠다. 지역은 그 메모를 곁눈질로 보고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켜본다는 것도 결국 통제 아니야?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그냥 말뿐인 것 같아요. 밤이 깊고 손님이 끊기자 지역은 창고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호, 너 오늘 하루 잘 버텼다. 저야 뭐 그냥 견딘 거죠. 버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너 없으면 나도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은호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선배가 있어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둘 사이에 흐르던 공기는 이제 어제와 달랐습니다. 서로를 짓누르던 긴장은 조금씩 풀리고 그 자리에 알 수 없는 끌림이 생겨났습니다. 지은호, 내가 나버리면 난 진짜 끝이야. 지역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뚫었습니다.
은호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죠. 선배, 그런 말 쉽게 하지 말라니까요. 저 더 흔들리잖아요. 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지도 않았습니다. 흔들려도 돼. 대신 무너지진 마. 내가 무너지면 나도 못 버틴다. 다음 날 카페에는 다시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힘내세요라며 음료값을 2배로 내고 가는 손님이 있었고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촬영 금지 문구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은호는 잠시나마 가벼워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불편한 시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재벌 새끼가 뒤에 있다더라는 말을 흘린 겁니다.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고 지혁은 곧장 그 자리에 서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긴 그런 소문으로 흥정하는 곳 아니야. 더 말하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지혁이 곁에 있다는 게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재가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카페 뒷골목에서 조용히 서 있던 성재는 오랜 고민 끝에 고백을 꺼냈습니다. 은호 후배, 내 옆에 내가 서고 싶어. 지혁이 아니라나. 난 너한테 기댈 자리 만들어주고 싶다. 은호는 당황해서 눈을 피했습니다. 성재 선배 저한텐 지금 감당할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혁이 카페 뒤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눈에 들어온 순간 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성재야, 너 아직도 모르는 거야? 억지로 잡는다고 옆에 남는 사람 아니야. 성재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맞받았습니다. 그럼 넌 차버린 사람 옆에서 지금 뭐 하는 건데? 후배 괴롭히는 거 아니야? 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야.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집에서도 새로운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상철이 퇴원은 했지만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계단을 오르다 숨이 가빠져 김다정이 급히 부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혁은 아버지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상철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내가 붙잡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절대 놓지 마라.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말이 지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가 은호를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고급스러운 응접실에 앉은 은호에게 고성이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은호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엄마 없는 딸로 살아왔어요. 지금 와서 받아들이라는 게 더 잔인해요. 고성이는 미간을 좁히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이름으로만 살겠다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넌 이미 내 피를 물려받았어. 내가 손 떼면 넌 더 크게 다쳐. 은호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켜보기만 해주세요. 개인 말고 그냥 멀리서만. 고성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이때 지강호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다시 찾아와 야, 너네 집 얘기 던지면 조회수 터진다더라라며 유혹했습니다. 순간 지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휩쓸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만해. 다시는 내 폰 건드리지 마. 누나 더 힘들게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그 목소리에 친구들이 씩 웃고 돌아갔지만 지강호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감췄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공책에 크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선택했다. 누나 지키기로. 밤 카페 창고에서 지혁과 은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사건으로 둘 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너 오늘 잘했다. 성재랑 얽히는 거 힘들었을 텐데. 저 괜찮아요. 선배가 있으니까요. 그래.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은호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 2달 후엔 진짜 떠날 거예요. 지혁은 웃음을 머금은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만하라면 떠날 거고 아니면 끝까지 남을 거야. 이제 내 선택은 너한테 달렸어. 은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럼 버텨볼게요. 저 쉽게 안 무너져요.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지. 너는 내가 아는 누구보다 강하니까. 너 같은 놈이 뭔데 은호 옆에 있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박성재의 날 선 목소리가 카페 뒤편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혁은 가볍게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지킨다. 내가 아무리 돈 있고 힘 있어도 은호 마음은 내 거 아니야. 그건 나도, 너도 강제로 못 가져. 그럼 넌 뭐가 다른데? 내가 거절했던 사람을 지금 와서 곁에 둔다고. 그건 더 잔인한 거지. 두 사람의 대립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은호가 다급히 중간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저 지금 버티는 것도 벅차요. 제 앞에서 싸우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두 남자의 눈빛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고성희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어머니처럼 부르지 못하는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죠. 고성희는 은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정체는 가려지지 않아. 언젠간 모두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내 딸로서 자리를 받아들이고 살아. 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고성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호야, 세상은 내 이름 하나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피는 배신하지 않아.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세요. 그게 지금 저한테 필요한 엄마의 자리예요. 집에서는 또 다른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이상철이 저녁 식사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김다정은 허겁지겁 약을 찾았고 조옥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지혁은 아버지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구급차 불렀어요. 이상철은 힘겹게 손을 뻗어 지혁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지혁아, 넌 끝까지 지켜 절대 놓지 마라. 말끝이 흐려지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지혁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절대 놓지 않는다. 은호든 가족이든 내 손에 잡힌 건 끝까지 지킨다. 한편 지강호는 또다시 유혹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다가와 야, 내 누나 얘기 터뜨리면 돈 된다. 영상 하나만 찍어줘라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지강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잡았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두 번 다시 내 누나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이번엔 나도 가만 안 있어. 친구들이 비웃으며 돌아갔지만 지강호는 무너진 무릎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공책에 크게 적었습니다. 나는 누나 편이다. 끝까지. 며칠 뒤 카페에 모인 모두 앞에서 작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성재가 은호에게 또 한 번 고백한 겁니다. 은호 후배, 나 포기 못해. 지혁이랑 너, 그건 언젠가 또 무너질 거야. 근데 나는 안 무너져. 너 선택해줘. 순간 지혁이 벌떡 일어나 성재를 노려봤습니다. 성재야, 내가 은호 지키겠다고 하는데 난 이미 은호랑 같이 서 있어. 억지로 끼어들지 마. 내가 거절했던 여자를 이제 와서 붙잡는 게 사랑이냐? 미련이지. 두 사람의 고함에 은호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누구 선택할지 제가 정해요. 두 분 다 제 앞에서 저를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지혁은 숨을 몰아쉬며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내가 정하라는 거 알겠다.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절대 도망 안 간다. 그건 기억해.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 집에 있는 지은호. 내 딸입니다. 고성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얼려버렸습니다. 순간 숟가락이 떨어지고 김다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옥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을 떨었고 지혁은 눈을 부릅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성혜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딸이라 했습니다. 버린 피지만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아. 그 순간 은호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지은호예요. 친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더 이상 제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상철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몸을 떨며 손을 뻗었습니다.
지혁이 급히 달려가 손을 잡았고 아버지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지혁아, 은호 버리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은 지혁의 심장에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그는 은호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 내가 어떤 출신이든 난 상관없어. 넌 그냥 지은호고 난 너한테 필요해. 은호는 눈물이 쏟아지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선배,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한텐 친엄마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무너질 것 같아요. 지혁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없으면 어때? 내가 만든 삶이 진짜 삶이야. 내 이름으로 끝까지 버티면 돼. 내가 옆에서 같이 버틸 거고. 그러나 이 장면을 지켜본 성재의 눈빛은 씁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지혁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내가 은호 마음 짓밟았던 놈이잖아. 지혁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성재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다르다. 이번엔 끝까지 책임질 거야. 성재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언제 끝까지 간 적 있냐? 난 은호 옆에 오래 버틸 수 있다. 넌 결국 또 떠날 거야. 은호가 울먹이며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누구 옆에 설지는 제가 정해요. 두 분 다 제 앞에서 저를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상철의 기침이 거세게 터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산소 수치가 불안정하게 요동쳤고 김다정은 오열하며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요. 우리 애들 앞길 봐야 하잖아요. 지혁은 아버지 손을 붙잡으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할게요. 은호도 가족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한편 집 앞에서 서성이는 지강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여전히 비웃으며 내 누나 얘기 팔면 돈 된다라며 떠들었지만 지강호는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내 누나 이름 입에 올리지 마. 그러면 진짜 끝이야. 친구들이 물러나자 지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내 크게 적었습니다. 나는 누나 편이다. 끝까지. 며칠 뒤 병원 앞 벤치에서 은호와 지혁이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옆에 있을 거야. 내가 원하면 끝까지, 아니면 내가 밀어내면 거기까지. 은호는 눈물이 맺힌 채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선배 2달만 버티라고 했잖아요. 저 이제 2달 아니라 그 이상도 버텨볼게요. 선배랑 같이.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대답만으로도 그동안 버텨온 고통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했죠.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고성희와 은호의 모녀관계는 정리되지 않았고 성재의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았으며 이상철의 건강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은호와 지혁 두 사람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버티기로 한 순간부터.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